자, 오늘은 부동산에 대해 알아볼게. 너 지난주에 부동산 앱 열어서 와, 이 가격에 이 평수면 대박인데? 하면서 설레발 쳤지? 중개사무소 문 열고 들어가서 친절한 중개인 말만 듣고 좋은 물건이네요.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이 말에 혹해서 계약금 딱 쥐어주고 나온 적 있지 않아? 근데 말이야, 그 집 진짜 괜찮은 집일까? 아니면 네가 평생 벌어놓은 돈으로 숨겨진 폭탄 하나를 사느라 미래를 저당 잡힌 건 아닐까? 내 이름은 웅이야. 난 부동산 시장의 어두운 그림자에 대해서 진짜 미친 듯이 고민하거든. 만약 네가 내 집 마련이라는 꿈 하나 때문에 밤마다 대출 이자 계산기 두드리면서 불안에 떨고 있다면 지금 당장 구독 버튼 누르고 이 영상이 너한테 몇 천만 원 아껴줄 수 있다면 좋아요도 꼭 눌러줘. 자, 시작한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믿어. 중개인은 전문가니까 날 속일 리 없어. 법으로 다 보호받잖아. 근데 자 봐봐. 한국부동산원 자료 분석해봤더니 2023년 부동산 거래 분쟁 중 약 47%가 계약 전에 고지되지 않은 하자 때문이었어. 거의 절반이야, 절반. 그리고 그중 70% 이상이 중개인이 알고도 말 안 한 케이스거든?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 분쟁의 68%가 소비자 패소야. 왜? 계약서에 작은 글씨로 박혀있는 면책 조항 때문에. 네가 서명한 순간 너는 이미 진 거야. 기분 나빠지지. 근데 이건 시작일 뿐이야.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너희 집 창문 밖에 6개월 뒤에 20층짜리 아파트가 올라올 수 있다는 사실이야. 에이, 그럼 중개인이 말해주는 거 아니야? 아니, 안 해줘. 법적으로 건축 허가가 난 것만 고지 의무가 있거든. 허가 예정이나 심의 중인 건물? 그건 말 안 해도 돼. 자, 봐봐. 실제로 서울 마포구에 사는 김 씨 사례야. 2022년 3월 한강 뷰 좋다고 3억 8천에 집 샀어. 중개인은 여기 뷰 정말 끝내줍니다 하면서 사진까지 찍어줬대. 근데 6개월 뒤에 바로 앞 부지에 25층 오피스텔 건축 심의 통과 공고 떴어. 그 집 지금 시세 3억 2천. 6개월 만에 6천만 원 증발이야.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중개인 입장에서 생각해봐. 그 사람은 거래 성사가 목표야. 네가 10년 뒤에 그 집에서 햇빛 못 보고 사는 건 그 사람 문제가 아니거든. 수수료 챙기면 끝이야. 냉정하게 들리지? 근데 이게 현실이야. 자, 이제 계산기 두드려보자. 네가 1조권 침해되는 집을 샀다고 가정해봐. 보통 1조권 침해로 인한 부동산 가치 하락률은 평균 12에서 18%야. 서울대 환경대학원 열구 자료야. 3억짜리 집이면 3,600만 원에서 5,400만 원이 날아가는 거야. 그 돈이면 뭘 할 수 있을까? 연 5% 정기예금에 넣으면 연 180만 원 이자, 10년이면 1,800만 원, 전세자금 대출 이자 3년치, 아니면 아이 대학 등록금 1년 반치. 그냥 증발해. 햇빛 가린 콘크리트 벽 때문에.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진다. 너 혹시 이 동네 오래됐으니까 곧 재건축되겠지 하면서 빌라나 낡은 아파트 산 적 있어? 자, 봐봐. 중개인이 이런 말 했을 거야. 이 동네 곧 재개발 들어가요. 지금 사두면 대박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절대 안 알려주는 게 있어. 그 부지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대상지인지 또는 역사문화 미관직으로 묶여 있는지. 실제 사례 하나 더 들어줄게. 2021년 인천 부평구 한 30대 직장인이 재개발 대박 난다는 말 듣고 15년 된 빌라를 2억 3천에 샀어. 중개인 말로는 2년 안에 재개발 확정이래. 2년이 지났어. 재개발 없어. 왜? 그 지역이 경관지구 3등급으로 묶여서 최대 5층까지밖에 못 짓거든. 재개발해봤자 수익성 제로야. 구청 도시계획과 관은 2분 만에 확인 가능한 정보인데 중개인은 쏙 빼먹지. 그 사람 지금 집값은 그대로인데 주변 신축은 3억 5천까지 올랐어. 기회비용 손실만 1억 2천이야. 왜 이런 멍청한 선택을 할까? 이건 우리 뇌의 확증 편향 때문이야. 중개인이 좋은 물건입니다 하면 우리 뇌는 그 말을 믿고 싶어서 나쁜 신호는 아동으로 필터링해버려. 이거 쉽게 비유해줄게. 너 소개팅 나갔는데 상대가 엄청 잘생기고 예쁘다고 쳐봐. 그럼 그 사람이 저 사실 빚이 좀 있어요 하면 뭐라고 생각해? 뭐 다들 대출 있지 하면서 넘어가잖아. 근데 그 빚이 5천만 원 카드 빚이라면? 집도 똑같아. 네가 마음에 드는 순간 뇌는 위험 신호를 무시하기 시작해. 자, 이제 진짜 무서운 얘기 해줄게. 너희 집 등기부등본에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 이런 거 빼곡하게 박혀있는 거 본 적 있어? 중개인은 이렇게 말해. 이거요. 전 소유자가 대출받았던 건데 이미 정리됐어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근데 말이야, 등기부등본은 과거의 권리관계를 다 보여줘. 그게 지금은 말소됐어도 그 집에 분쟁의 역사가 있다는 뜻이거든. 2023년 부산 해운대구 사례야. 한 부부가 신혼집으로 6억짜리 아파트 샀어. 등기부에 가압류 이력 3건 있었는데 중개인이 다 해결됐어요 해서 넘어갔어. 입주 6개월 뒤 전 소유자의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 소송 걸어왔어. 쉽게 말하면 야, 너 그 집 싸게 사서 우리 돈 못 받게 만든 거 아니야? 이거야. 법원 판결? 소유권 일부 제한. 집은 그대로 살 수 있는데 팔 수가 없어. 시장에서 분쟁 물건으로 낙인 찍혀서 아무도 안 사거든. 그 집 지금 시세? 장부상 6억, 실거래 불가능. 법무비용 견적받아 봤더니 사해행위 취소 소송 대응 비용만 평균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야. 거기다 소송기간 평균 2년. 그 2년 동안 너는 집을 팔 수도 담보로 대출받을 수도 없어. 만약 네가 그 집 사면서 대출 4억 받았다면 이자율 4.5%로 2년이면 3,600만 원을 날리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법무비 3,000 플러스 이자 3,600는 최소 6,600만 원 손실. 그냥 중개인이 등기부등본 한 장 제대로 설명 안 해줘서. 지금 이런 생각 들지? 웅아, 그럼 집을 아예 사지 말라는 거야? 전세로 평생 살아? 알았어, 이해해. 근데 내가 말하는 건 집을 사지 마라가 아니라 눈 똑바로 뜨고 사라는 거야. 너 식당 갈 때도 리뷰 찾아보고 위생등급 확인하잖아. 몇만 원짜리 밥값 때문에. 근데 인생에서 가장 큰 지출인 집은 중개인 말만 듣고 결정해? 이게 말이 돼? 집은 자산이 될 수도 있고 부채가 될 수도 있어. 차이는 단 하나야. 네가 얼마나 꼼꼼하게 체크했느냐.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부동산에서 돈 버는 건 어디를 사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피하느냐라는 사실이야. 워렌 버핏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Rule number 1, never lose money. Rule number 2, never forget rule number 1. 한국말로 하면 돈 잃지 마라. 이거 절대 잊지 마라. 부동산도 똑같아. 대박 나는 집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쪽박 차는 집을 피하는 게 먼저야. 왜 그럴까? 통계 하나 더 보여줄게. 부동산 전문 연구소 자료인데 부동산 투자 실패 사례 중 83%가 구매 전 실사 부족 때문이었어. 시세 상승이 느려서 12%, 타이밍 잘못 잡아서 5%, 나머지 83%는 그냥 몰라서 당한 거야.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진다. 한국 사람들 부동산 계약하는데 평균 며칠 걸리는지 알아? 2.3일이야. 한국 소비자원 자료야. 이틀 만에 3억, 5억, 10억짜리 결정을 내려. 근데 같은 사람들이 50만 원짜리 냉장고 사는 데는 2주 동안 리뷰 읽어. 이게 정상이야? 아니지. 이건 우리 뇌가 큰 결정 앞에서 마비되는 거야. 어차피 복잡하니까 전문가한테 맡기자 하면서 사고를 포기하는 거지. 자, 이제 네 미래 살려야지. 오늘부터 당장 이거 3가지만 해. 집 보러 가기 전에. 첫 번째, 그림자 체크리스트 작성. 소요시간 1시간. 집 보러 가기 전날 이 6가지를 직접 조사해. 첫 번째, 일조권 침해 가능성 체크. 국토정보 플랫폼 접속해서 해당 주소 입력하고 건축 인허가 현황 클릭. 반경 500m 내 건축 심의 중 또는 허가 예정 프로젝트 확인. 건축물 높이, 거리, 방향 확인. 남쪽의 고층 건물 아웃. 두 번째, 재개발 재건축 가능성 조회. 해당 구청 홈페이지 가서 도시계획과에서 용도지역 지구 조회, 경관지구, 문화재 보호구역, 고도 제한 등 확인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승의 대상지인지 국토부 누리집 가면 돼. 세 번째, 등기부 등본 3대 체크.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말소된 기록까지 전부 열람. 700원이야. 가압류 가처분 이력 3건 이상 패스. 근저당 금액이 시세의 80% 넘어 패스. 소유권 변동이 최근 2년 내 3회 이상 패스. 네 번째, 침수 및 재해 이력. 행정안전부 자연재해 위험지도 검색. 해당 주소 침수 이력, 산사태 위험도 확인하고 하천 범람 지역인지 확인해. 국토정보 플랫폼 가면 돼. 다섯 번째, 층간소음 및 이웃 분쟁 사전 조사. 네이버 부동산 후기, 아파트 커뮤니티 검색. 영화의 아파트 층간소음, 영화의 빌라 하자 검색. 실제 거주민 후기 10개 이상 정독. 여섯 번째, 중개인 자격 및 징계 이력. 국토부 공인중개사 정보 조회 시스템 들어가. 해당 중개사무소 및 대표 중개인 징계 이력 확인. 최근 3년 내 징계 1회 이상 다른 중개사무소 찾아. 2단계, 현장 방문 시 웅이식 7가지 질문 던지기. 중개인한테 이렇게 물어봐. 질문 1. 이 집 반경 500m 내에 건축 심의 중이거나 허가 예정인 건물 있나요?
있다면 어디고 몇 층인가요? 중개인이 모르겠는데요 하면 그 자리에서 국토 정보 플랫폼 켜서 같이 확인해. 질문 2. 이 지역 용도 지역이 정확히 뭐고 재건축 제한 사항 있나요? 아, 그건 제가 잘 하면 레드 플래그야. 전문가 맞아? 질문 3. 등기부 등본에서 말소된 권리관계 포함해서 설명해 주세요. 가압류나 가처분 이력 있었나요? 그건 이미 해결됐어요. 는 답이 아니야. 왜 생겼는지 물어봐. 질문 4. 이 건물 아파트 최근 5년간 침수나 재해 이력 있나요? 확인하신 건가요? 추측하시는 건가요? 제 경험상 없을 거예요. 는 답이 아니야. 공식 자료 요구해. 질문 5. 층간 소음이나 이웃 간 분쟁 민원 접수된 적 있나요? 관리사무소에 확인 가능한가요? 조용한 동네예요가 아니라 관리사무소 연락처 달라고 해. 질문 6. 이 물건 제가 사면 중개 수수료 외에 추가로 드는 숨은 비용 있나요? 있다면 구체적으로 얼마인가요? 취득세, 등기비용, 중도금 대출 수수료 등 다 물어봐. 질문 7. 이 집의 최대 약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중개인이 약점이 없어요 하면 거짓말하는 거야. 완벽한 집은 없거든. 이 질문에 하나라도 제대로 답 못하면 그 중개인이랑은 거래하지 마. 3단계. 계약 전 72시간 룰. 마음에 드는 집 찾았어? 좋아. 근데 바로 계약금 내지 마. 무조건 72시간 기다려. 왜? 첫 번째, 감정시키기 시간. 지금 안 사면 다른 사람한테 간다는 말? 영업기술이야. 진짜 좋은 물건은 3일 기다린다고 안 날아가. 두 번째, 제3자 의견 구하기. 부동산 아는 지인, 부모님, 법무사, 누구든 좋아. 내가 정리한 체크리스트 보여주고 피드백 받아. 세 번째, 최종 재검증. 72시간 동안 그 동네 3번 더 가봐. 아침, 저녁, 주말, 다른 시간대에 가서 분위기 체크하고 실제 거주민한테 여기 살기 어때요? 물어봐. 카페, 편의점에서. 2, 3일 동안 그래도 이 집이다 싶으면 그때 계약해. 그럼 최소한 충동구매는 피한 거야. 자, 마지막 계산 하나만 더 하자. 위에 말한 3단계 체크리스트 실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 1단계 1시간, 2단계 30분, 3단계 72시간. 실제 활동 시간 약 3시간. 총 4.5시간이야. 이 4.5시간이 너한테 얼마의 가치를 줄까? 앞서 말한 피해 사례들 평균 손실액 1조 원 침해 3,600만 원, 재개발 불발 1억 2천만 원, 기회비용, 권리분쟁 6,600만 원, 평균 내면 약 7,400만 원. 이 중 30%만 피한다고 쳐도 2,220만 원. 시간당 가치로 환산하면 2,220만 원 나누기 4.5시간 이퀄 시간당 493만 원. 너 지금 시급 493만 원짜리 일 할 수 있어? 없잖아. 그럼 이거 안 할 이유가 뭐야? 근데 사람들은 왜 이 간단한 걸 안 할까? 심리학에서 이걸 후회 회피라고 불러. 쉽게 말하면 우리는 잘못된 행동을 한 후회보다 행동하지 않은 후회를 더 두려워해. 그때 그 집 샀어야 했는데 이 후회가 무서워서 이 집 샀다가 문제 생기면 어쩌지? 이 불안은 무시하는 거야. 근데 통계는 뭐라고 해? 부동산 구매 후회율 34%, 한국소비자원 2023년 자료. 부동산 미구매 후회율 18%. 즉, 잘못 사서 후회하는 사람이 안 사서 후회하는 사람의 2배야. 그럼 답은 뭐야? 천천히, 꼼꼼히 확인하고 사는 거지. 실제 사례 하나 더 들어줄게. 이번엔 좋은 사례. 2022년 대전에 사는 박 씨, 30대 초반 직장인이야. 첫 집 마련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한 중개사무소에서 이거 진짜 괜찮은 매물이에요. 빨리 결정하세요. 소리 들었어. 가격도 적당하고 위치도 괜찮아 보였대. 근데 박 씨는 내가 말한 3단계를 적용했어. 1단계에서 국토정보 플랫폼 확인했더니 그 아파트 바로 앞 공터에 18층 오피스텔 건축 심의 통과되어 있었어. 6개월 뒤 착공 예정. 중개인한테 물어봤어. 이거 아셨어요? 중개인 대답. 아, 그거요? 저도 방금 알았네요. 근데 오피스텔이라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박 씨는 바로 거래 중단했어. 그리고 한 달 뒤 옆 동네에서 비슷한 조건의 다른 매물 찾았고 이번엔 체크리스트 전부 통과. 지금 그 집 시세 15% 올랐고 박 씨는 잠 편히 자. 첫 번째 물건 샀던 사람? 입주 6개월 만에 1조 원 문제로 가격 12% 하락,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데 6개월째 안 팔려. 차이가 뭐였을까? 딱 4.5시간. 자, 봐봐. 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뭔 줄 알아?
정보의 비대칭성이야. 중개인은 이 동네에서 10년 넘게 일했어. 어느 집에 무슨 문제 있는지 다 알아. 어느 건물주가 빚쟁이인지, 어느 동이 소음 심한지 다 꿰고 있어. 근데 너는? 처음 와본 동네야. 아무것도 몰라. 이 정보 격차가 돈으로 환산되는 거야. 중개인이 빅 편이라고? 아니야. 중개인은 거래 성사의 편이야. 네가 그 집 사든 다른 집 사든 중개인한테는 수수료일 뿐이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정보 격차를 메워야지. 그게 바로 내가 알려준 3단계야. 이젠 너도 알잖아. 어디 가서 뭘 확인해야 하는지. 솔직히 말할게. 나 이 영상 만들면서 화났어. 왜냐면 내 주변에도 이런 일 당한 사람 진짜 많거든. 친구 하나는 신혼집 샀는데 1년 뒤에 층간소음 때문에 우울증 약 먹어. 중개인이 조용한 동네예요 했는데 알고 보니 위층이 헬스장이었어. 상가주택인 거 설명 안 해준 거지. 또 다른 친구는 재개발 기대하고 빌라 샀는데 5년째 감감무소식이야. 매달 관리비 내고 낡은 건물에서 살면서 언젠간 되겠지 하면서 버티는 거야.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이 친구들 다 똑똑해. 대기업 다니고 명문대 나왔어. 근데 부동산 앞에서는 바보가 돼. 왜?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거든. 주택 청약 넣는 법, 등기부 등본 보는 법, 용도 지역 확인하는 법. 이런 거 배워본 적 있어? 없지. 그래서 우리는 인생 최대 지출을 감으로 들을 정해. 이게 정상이야? 아니지. 그래서 내가 이 영상 만든 거야. 너한테 최소한의 자기 방어 무기를 쥐어주고 싶어서. 완벽한 집을 찾으라는 게 아니라 치명적인 집을 피하라는 거야. 자, 이제 네가 선택할 차례야. 선택지 A. 이 영상 보고 아 그렇구나 하고 닫고 다음 주에 중개사무소 가서 또 중개인 말만 듣고 도장 찍는다. 선택지 B. 지금 반본이랑 메모장 켜서 내가 말한 체크리스트 3단계 적어놓고 집 보러 가기 전에 무조건 실행한다. A 선택하면 뭐 운 좋으면 괜찮은 집 살 수도 있어. 확률 50대 50. B 선택하면 적어도 치명타는 피해. 너 선택해. 근데 만약 내가 네 친구라면 나는 B 하라고 붙잡을 거야. 남들처럼 살면 안 돼. 대다수의 남들은 부동산 계약서에 도장 찍을 때 등기부 등본도 안 읽어봐. 대다수의 남들은 중개인이 좋아요 하면 내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대다수의 남들은 30년 대출 이자 갚으면서 그때 좀 더 알아볼 걸 하면서 후회해. 너는 그 덫에서 빠져나올 지능이 있잖아. 아니, 이미 빠져나왔어. 이 영상 여기까지 본 거 자체가 증거야. 평범한 사람은 15분짜리 영상을 끝까지 안 봐. 너는 봤어. 그럼 이제 행동만 남았지. 자, 영상 끝나기 전에 딱 30초만 투자해봐. 지금 바로 첫 번째, 이 영상 좋아요 눌러. 나중에 다시 찾아볼 수 있게. 두 번째, 댓글에 체크리스트 저장했습니다. 써줘. 공개 선언하면 실행 확률 3배 증가해. 세 번째, 집 구하는 친구한테 이 영상 공유해줘. 한 명이라도 구해주자. 그리고 부동산 말고 다른 금융 주제도 궁금하면 구독 눌러줘. 나는 매주 이런 남들이 안 알려주는 진짜 이야기만 파고들거든. 기억해. 집은 꿈을 담는 공간이야. 근데 그 꿈이 악몽으로 바뀌는 데는 딱 하나의 실수면 충분해. 너는 그 실수를 할 사람이 아니잖아. 4.5시간 투자해. 네 인생에서 몇 천만 원 아낄 수 있어. 아니, 어쩌면 억 단위를 아낄 수도 있어. 선택은 네 거야. 지금까지 웅이었어. 너의 노후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친구로서 제발 눈 똑바로 뜨고 살아. 안녕.